귀자, 붙여불자, 집재자거든요. 그러니까 귀로 자연의 물소리, 바람소리를 들어서 진리를 이루는 집이다. 부처를 이루는 집이다. 이런 뜻이죠. 처음에 집 질 때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지었는데 최근에는 좀 바꿔졌어요. 여기 오후가 되면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분들 와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주고 또 차를 한 잔 우려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집이다. 예사롭지 않은 이름을 가진 이 산속의 이 집은 부부의 생활 공간인 본체와 손님을 맞이하는 사랑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부부는 화려하기보다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집, 자연을 품은 집을 원했다네요. 저는 막 집을 이렇게 꾸미고 포장을 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산수유나무 같은 것은 그냥 이 산중에서 씨앗이 날라와서 저절로 자란 겁니다. 저 소나무는 저 바위 틈에서 자랐거든요. 사람이 솔씨를 심으면 100% 죽습니다. 저절로 날라왔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자생해서 사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잔디를 좀 심어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해가 지나니까 사방에서 풀씨가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질갱이밭, 민들레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게 내버려 두니까 이 자연이 우리 마당에 민들레 꽃밭을 선사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서울에서 진짜 이런 일은 해본 역사가 없는데 꽃감 깎는 일까지 이제 와서 여기서 하네, 진짜. 조금 생경하기는 하겠지. 그렇지만 또 시골 생활에 적응하려면 또 이런 일도 해봐야 돼. 난 시골에 오면은 그냥 이쁜 경치나 보고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당신 같은 얘기를 하니까 예. 어떤 신부님이 그러더라고. 낭만에 초치는 소리야. 처음에는 내려온다고 그럴 적에 보름은 서울에서 지낼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름만 여기서 글 쓰고 보름은 서울에서 다시 지낸다 그래서 그것도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름 동안은 오신다더니만 약속을 지킬 생각도 안 하고 왜 못 오냐고 전화했더니 다음 달에 갈 거라고. 뭐 이제 안 사람을 속이겠다는 마음은 없었고 속일 이유도 없잖아요. 여기 내려와서 보니까 서울이 싫더라고 올라가기가. 그래서 그냥 좋은데 여기를 왜 떠나요? 서울 토박이인 아내는 두 딸을 두고 이불지로 왔습니다. 시골 체질인 남편과 도시 체질인 아내가 함께한 산중 생활도 이제는 익숙해졌답니다. 고요한 정막이 산을 감싸고 있는 시간. 새벽 3시 반인데요. 그런데 집주인은 벌써 하루를 시작하네요. 막 일어나자마자 먼저 이제 세수를 하고요. 제 서재에는 부처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럼 맑은 정신에 이제 향을 피우고 아침 예불을 간단하게 드리고 의자에 앉아서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죠. 인도 어느 고성 앞에서 이 호랑이를 발견했죠. 내가 만약 헛된 생각을 했거나 치열하지 못했을 때 이 호랑이가 내 목덜미를 물어뜯어도 좋다 이런 생각으로 제 의자 옆에 둔 것이죠. 수행하듯 글을 쓰는 이 집 주인은 작가입니다. 성철 스님을 비롯 한국 고승의 일대기와 대하 역사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무소유의 삶을 실천한 법정 스님과는
인연이 깊은데요. 스님의 책을 만드는 편집자로 만나 이후에는 그의 사상을 글에 담는 작가가 되었다죠. 법정 스님을 제가 뵌 지는 아주 오래됐죠. 30대 초반이었으니까. 뭐 의도적으로 스님을 닮아야지 하는 생각은 없었지만 제가 법정 스님 글을 많이 읽었으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았겠죠. 스님과 대화를 나누고 스님의 법문을 듣고 또 스님의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영향을 받았겠죠. 이불제, 바로 옆에는 아내의 일터가 있습니다. 도예가 아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낸다네요. 도자기 공방은 저한테 정말 중요한 공간이죠. 뭔가 새로운 형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탄생시킬 수 있다는 거, 그 성취감이 대단한 거죠. 산속집으로 이사를 온 뒤 작품도 달라졌다는군요. 도자기에 꽃과 나무의 색과 모양이 어느새 자연스럽게 담겼다네요. 서울에 있을 때는 그 자연을 닮은 그릇을 만든다고 해도 자연이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요. 그냥 이제 상상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이제 좀 그래도 자연을 닮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 온 뒤로는 뭐 그럴 필요 없이 주변이 전부 자연이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에 그대로 동화되는 그런 작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 좀 더 인간적인 인간이 되려면 자연을 벗삼아서 자연과 가까이 사는 것이 그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가을 자연을 벗삼고픈 손님이 찾아오셨네요. 한옥 전문가 다니엘 텐들러 소장입니다. 우리나라만큼 그 집을 아름답게 배치한 나라 거의 없다고 봐요. 특히 그 산속에 있는 고택이나 이런 정자 정말 와보는 기분이 너무 좋고, 네, 그래서 오늘의 집도 뭔가 산속에 있는 어린이 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 누구를 기다리시나요? 아, 멀리서 또 한 분의 건축가가 찾아오셨네요. 문은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야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여기 좋죠?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저 이거인지도 몰랐는데. 와, 진짜 멋진 정자가 이렇게 진짜 있다. 예, 예. 날씨, 좋죠? 예, 정취가 너무 좋네. 지금 또 가을이잖아요. 네. 가을이라서 너무 아름답고, 야, 이게 진짜 너무 멋진데? 근데 오늘 우리 어디 가는 줄 알아요? 모르시죠? 모르겠지만은 여기 와보니까 정말 우리 자연 속이었으면 좋겠다. 아, 자연스러워. 아, 맞아요. 우리가 오늘 갈 집이 네. 산 속에 있는 한옥이고, 좋아요. 또 딱 좋네요. 작가. 네, 딱 가을에는 예, 그래서 우리 잘 거기로 이제 같이 보이셨어요. 갈 거예요. 같이 갈 거예요. 예. 기대가 돼요. 본격적으로 소장님들과 이불제 건축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여기도 풍광이 꽤 좋네요. 시냇물 흐르고 소리 나고. 여긴 것 같다. 우리 오늘 가는 거 맞죠? 여긴 것 같죠, 그죠? 맞죠. 안녕하세요, 작가님.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시죠. 저희가 문을 열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가시죠. 현수 먼저 하세요. 가세요. 네. 이야. 문부터 인상적이십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계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두 건축가님이 들어서니 조용한 산속 집이 시끌벅적하네요. 네네. 아, 여기는 딱 들어섰을 때 이
바닥을 보니까 야생 정원 같네요. 그죠? 네. 예, 잔디도 아니고. 꽃밭인지. 예. 사방이 산이잖아요. 예. 풀씨들이 날라와가지고 아, 잔디를 여기저기서. 네, 잔디를 네. 도저히 키울 수가 없더라고요. 예. 야, 그럼 나름 자연 정원이 됐네요. 이 집 현관문부터 범상치 않은데요. 선생님, 예. 여기 이렇게 문이 되게 독특해. 보드문 것 같아요. 아, 이런 예, 문 예. 처음 봐요. 좀 설명해 주세요. 해인사 가면 네. 그 장경각이라고 예, 있거든요. 예, 팔만 대장경을 네, 네. 보관한 네. 장경각. 네. 그 문이 상하 아치형입니다. 아, 그래요? 이것이 팔만 대장경을 보관하는 수다라장의 둥근 문입니다. 보세요. 두 문의 모양이 똑 닮았죠.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그 했을까요? 안에 이제 팔만 대장경,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의 예. 경판 아닙니까? 네네네. 그렇듯이 예. 이 제 글도 예. 진리를 보듬은 글을 좀 쓰고 싶다. 보듬어서. 진실을 보듬은 글을 쓰고 네네네. 싶다. 그런 경전이 되고 싶은 그런 소망. 아, 그걸 네. 담으셨군요. 예, 근데 정말 좋은 거는 예. 이게 인상을 만들잖아요. 이 집의 인상을.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이고 예. 아까도 얘기했던 이불재라는 것도 너무 인상적이고. 예, 예. 예. 그럼 들어가실까요? 예, 들어가십시다. 이제 볼거리 많은 안채로 들어가 볼까요? 입구부터 편안함이 느껴지네요. 상량문에는 이불제의 뜻을 새겼군요. 아, 여기가 집필실이구나. 예, 여기가 작가의 집에서 가장 궁금한 곳은 역시 서재죠. 본래 안채는 작가의 서재 겸 작업실을 중심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글쓰기에 집중할 공간을 원했거든요. 오. 야, 층고도 높다. 높은데요? 일부러 천장 안 했습니다. 네, 좋은데요? 저 석가래가 너무 이뻐서. 예. 작가님, 제가 또 특이하게 느낀 게 여기 공간 들어왔을 때 이제 길이 방향을 길어서 방향성이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예. 그게 좀 독특하고 그다음에 이 천정으가 쫙 퍼져서 예. 창작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 공간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 방금 천정을 말씀하셨는데 네. 저 한옥의 저 석가래가 아름답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노출시키고 싶었어요. 그렇죠. 이게 보통 천정을 만들어서 그렇죠. 막아버리죠. 보통은 대청 빼고는 다 막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건 대청이 아니라 방인데도 불구하고 예. 대청처럼 이걸 남기신 거네요. 아. 서재는 작업 동선을 고려해서 직사각형으로 설계를 했고요. 햇볕이 드는 창 쪽에는 소파를 두어 쉴 공간도 마련을 했다죠. 그러니까 집 위치도 그렇고 아, 여기 방 위치도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일부러 찾으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집필실은 또 어떤 집중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고요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고요함을 좀 강조한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 여기 집필실이 제일 중요한 공간인 중심이- 거죠? 예. 그럼 공간의 크기도 이게 제일 크겠네요. 네, 요 우리 지금 집 이 전체 위치에서 3분의 1. 아, 3분의 1. 예. 아, 그렇군요. 우리가 집필실. 침실이 한 어느 정도? 5분의 1 정도? 100평 정도. 네. 1.5평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아주 작은 네. 거죠. 방 자체가 침실이네요. 예, 네. 그렇죠. 네. 20년 전 이 집을 지을 때 집주인은 중요한 공간을 중심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서재하고 차를 마시는 거실이 각각 3분의 1씩 차지를 했죠. 그리고 사연 많은 한 곳이 또 있답니다. 이 작은 방 하나는 침실입니다. 부부가 쉬는 곳이죠. 어머, 근데 작아도 너무 작다. 이래서 두 분이 더 알콩달콩하신 건가요? 애기들 방 같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서재가 제일 커요. 6평. 그리고 거실 겸 차실이 6평. 그리고 안사람 그 전용 방. 독서실이 2평, 1.5평. 1.5평. 그리고 우리 여기 침실이 2평. 저 맨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냥 지금은 적응해서 괜찮아요. 처음에는 좀 약간 너무나 이게 앞 사방을 쳐다봐도 다 벽이라서 놀랬는데 지금은 그냥 이제 그 세월이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요. 아니 원시인들은 동굴에서도 사는데 또 하나의 작은 방은 아내의 아지트입니다. 처음엔 답답했지만은 이제는 아늑하다네요. 이 집에서 서재만큼 중요한 곳이 거실입니다. 차를 좋아하는 부부의 전용 카페랄까요? 각자 작업을 마친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는 차방이죠. 이불지에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사연 많은 한 공간이 있는데요. 설계 당시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8평을 차지하는 이 집에서 가장 널찍한 곳입니다. 바로 여기 아내를 이곳으로 오게 하려고 증축한 곳인데요. 참 궁금하네요. 아, 햇빛이 잘 드는 부엌이었군요. 부엌 역시 본체와 참 잘 어울립니다. 아, 부엌이 한 덩어리로 튀어나와 있네요, 이게. 야. 부엌은 또 전동 하나처럼 덴마를 거쳐서 가야 되네요. 아, 그렇네. 와, 이거 마음에 든다. 이거 옛날 거, 이거 증축한 게 그대로 살아있다, 맞죠? 이거 이렇게 살리시고 이거 살리고 이건 정말 잘하셨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니 그럼 원래 아. 부엌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네. 원래 서재만 있었어요. 늦게 이제 서울에서 내려와서 예. 부엌을 하나 갖고 싶다. 그러니까 오시게끔 하는 장치군요. 근데 제 건축적으로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옛날 집이 그냥 그대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정리를 딱 해주고 근데 집이 이렇게 새로 시작됐잖아요. 이 관계가 너무 좋아요. 예, 살아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다만 보이고. 이게 네. 너무 아름다워서 네. 이거 숨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게 집이 이거 자라는 집이잖아요. 결국 자라난 집이잖아요. 그 자라났으면은 그 자라난 방식이 보여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걸 살리신 게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건축가로서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예, 예, 예. 네, 네, 네. 고향인 서울을 떠나 시골로 내려와야 했던 아내. 늦게 시작한 시골 살림이었죠. 본체를 이어서 새로 탄생시킨 이 부엌이 있었기에 아내의 산중 생활이 그나마 덜 힘겨웠을 겁니다. 우리 건축가님들 집을 보고 나니 부부의 산중 생활이 더 궁금해지셨나 보네요. 그 지금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부인께서는? 예, 여기가. 15년 정도 됐어요. 아, 그러면 적응이 잘 되셨겠네요. 네, 적응이 되긴 했는데 네. 아직도 네. 어떤 서울에 대한 향수는 아직 있어요. 아, 그래 향수. 그래서 뭐 어떤 구체적으로 무슨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이제 어떤 자동차 분진의 그런 매연 냄새라든지 아, 그래요? 매연 그런 냄새? 냄새를 맡으면 네. 향수를 느껴요. 아, 그러면 네. 길을 가시다가 시골에서도 네. 그 매연이 심한 차 옆에 가시면 서울이 생각나시겠네요. 아,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닌데. 네. 네. 아, 그러니까 도시에서 어렸을 때 느꼈던 추억들이라는 게 그걸 상기시킨다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이제 어쩌다가 서울을 한번 가면 네. 그 혼잡한 거리하고 아, 그 공예 냄새, 매연 냄새 뭐 이런 냄새들 있잖아요. 네. 그 냄새를 맡으면 네. 문득 아 여기가 내 고향 서울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번 우리 사무실로 오셔야겠네요. 우리 을지로에 있거든요. 주변에 되겠네요. 철용소 되게 많아요. 태 소장님 그런 서울 그런 분이 놀러 물레동하고 오시면 비슷한 되겠네요. 분위기죠. 네네네. 이 집만의 독특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 이 불재는 선생님. 북향입니다. 이 집이 북향인 거죠, 여기가?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북향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워서 뭐 그런 거가 인식에 들어오지도 않네요. 아, 그래요? 네. 풍경 보기 정말 좋네요. 햇빛이 이렇게 비춰주니까. 네. 그럼 북향을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예, 예. 뭐예요? 제가 여기 이제 집터를 마련할 때 이 네. 아래가 이제 천냥 고차린 쌍봉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쌍봉사를 매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게 무례한 것 같아서 쌍봉사를 내려다보면 서양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전망이 좋아요. 네. 그렇지만 그 전망 때문에 천냥 고차린 쌍봉사를 내려다본
본다는 것은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북향으로 이제 망쳤죠. 네, 그렇군요. 집주인을 겸손하게 만든 천년 고찰은 대체 어떤 곳일까요? 저쪽에 절이 보이시나요? 여기가 천년을 내려온 고찰 쌍봉사입니다. 종교와 일상이 어우러진 오래된 공간이죠. 이곳은 또 일반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같이 어울리는 또 아무나 와서 마음의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직접 와서 한번 이 풍광을 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못 느꼈던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네, 그럼 한번 건축탐구 사상 최초로 사찰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멋있다. 이건 진짜 멋있어요. 비례도 좋고. 이곳이 쌍봉사의 중심인 대웅전인데요. 그런데 모습이 좀 특이하죠? 전각이 아니라 탑처럼 보이는 거요? 탑이에요. 뭐예요? 정각이에요? 아, 제가 네. 알고 보니까 이거 그 답에서 불당으로 가는 중간 단계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중간 단계. 예. 아, 그런 게 있구나. 예, 그리고 어. 목탑은 우리나라 이거 3층짜리는 유일하고 근데 5층짜리 또 하나 있어요. 어딘지 5층짜리? 아시죠? 5층짜리. 속리산. 아, 송리산에서 법주사. 네, 오케이, 맞습니다. 오케이. 한국 건축사 저기 공부하고 있네. 불상을 모신 목탑 건물로는요. 국보 제55호인 속리산 팔상전 5층 목조탑이 있고요. 3층 목탑 양식으로는 쌍봉사 대웅전이 국내에서는 유일하답니다. 현재 이 두 건물은 과거 사찰의 목탑 양식을 알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라는군요. 아우 이쁘다. 대웅전 치고 아마 대웅전이 이렇게 작은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대웅전 써 있는데 보고 싶죠. 그러게요. 내부가 좀 좁아 보이기는 합니다. 잠시 그 안을 들여다볼까요? 불당치고는 작고 아주 아담하네요. 스님 안녕하세요. 우리의 궁금증을 안녕하세요. 네. 아마도 이분이 풀어주실 것 같죠? 네. 여기서 오셨어요. 네, 네. 지나가다가 서울에서 멀리 서울에서 왔습니다. 왔습니다. 지나가다가 아, 네, 이게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아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네. 예. 드물게 네. 보는 3층 석탑이래. 계속 목탑이 예. 정말 경이롭네요. 근데 정말 밑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화려함이 3배입니다. 아, 네, 그래요? 3층이니까. 아. 이거 문 사장님도 참 못 말려요. 뒤쪽으로 와 보시면 네, 이쪽으로 와 보셔요. 밑에 예. 이렇게 오면 아름답죠? 아, 이거는 예, 너무 네, 아름답죠. 지금 아까 굉장히 아까 아름답죠? 계속 감탄했어요. 와, 진짜 멋있다. 아. 목탑이 드물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네. 뭐잘 모르고 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드물고 너무 좋아. 그죠? 네. 답으로 하는 이유 따로 있어요? 아, 이 탑으로 어. 통일 신라 시대에 지어진 건데 그때 제가 살아보지는 않아서 모르겠고 네, 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 네. 따르자면은 네. 저기서 보면은 네. 저기서부터 네. 이렇게 골짜기 네, 이 골짜기가 네, 네. 이렇게 배 모양을 하고 있죠. 배? 배가 네. 바다를 이제 다니려면 뭐가 필요해요? 돛. 그렇죠. 돛대가 필요해요. 멋있다. 돛대. 아, 돛대의 상징이다. 그래서 아, 어머나, 이 답이 배 위에 돛이라니 참 흥미로운 얘기네요. 근데 이게 저 대웅전 치고는 아주 작은 축에 속한 거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 네. 아마 가장 작은 대웅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름을 어? 하나 붙이려고 소웅전이라고. 어떠세요? 아, 그래요? 아마 우리 거사님 몸 같으면은 네. 저하고 스님 한 분에 네. 딱 두 분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대웅전 옆에는 진귀한 건축물이 또 있습니다. T자형 맞배 지붕. 건물로는 사찰에서 유일무이한 전각이라는 호성전입니다. 위에서 봐도 또 아래서 봐도 알파벳 T자 모양이라죠. 과거엔 왕의 위패를 이곳에 모셨다는 설도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화려하네요. 성인들을 모셔놓은 공간이거든요. 원래 네, 사찰이.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왕을 모셔놓은 공간이 이렇게 특이가 있는 것이 다른 데 별로 없거든요. 거의 드문 그래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게 아주 특이한 건물이기도 하고 네. 또 구조가 네. T자로 돼 있어서 네. 그전에는 이제 안에서 이표를 모셔놓고 네. 신하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네.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같이 밥 먹을 수가 네, 없잖아요. 네, 왕 오시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마루를 만들어 가지고 아, 여기 마루에서 아. 절을 하지 않았느냐 아, 이런 생각을 네네, 해봐요. 네네. 그래서 네. T자 모양의 건축물이 되지 않았을까. 아, 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네. 천년의 세월을 지나온 곳에는 그 시간만큼의 이야기가 담겨 있나 봅니다. 이 절이요 특별해요. 왜냐면은 목탑도 있죠. 예. 그 다음에 특별한 T자인 건물도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풍요롭고 다양해서 예. 한국 사찰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런 독특함이 있어요. 야. 예.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 네. 또 정서적인 면에 따라서 네. 다 다르게 느껴지는데 네. 근데 풍요로워요. 아무튼 그렇죠. 풍요로워요. 풍요로운 것 같아요. 독특하고. 눈이 호강하는 사찰 탐구였네요. 근데 저는 누구의 집이죠? 그냥 스님 집인가? 저 스님. 예. 저 우리들도 집에 다 살고요. 예. 스님들은 여기서 사시니까 여기가 일종의 집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스님한테는 집이 뭘까요? 우리 스님들한테는 네. 집이 네. 참나 참 나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네. 수행 공간이죠. 아, 수행 공간. 예. 네. 그러고 네.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미련 없이 구름처럼 또 흘러가듯이 또 다른 데로 스승을 찾아 떠나는 공간이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예. 계속 잠시 머무는 곳. 예, 머무는 곳이죠. 아, 네. 예. 호텔이네요. 그 초가집이기도 하고 호텔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네. 개념적으로. 그건- 스님 그냥 네. 차 한 잔 먹고 가라 하시죠. 그럴까요? 일단 차 한잔 해라. 아, 네, 네. 그럴까요? 네, 네. 여기 낙엽이 떨어지는 이 가을에 자연을 관찰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산골의 계절은 늘 한 발 빠릅니다. 가을이다 싶은 바로 이때가 겨울을 맞이할 때랍니다. 풀을 써서 눈을 좀 발라야지. 집주인의 익숙한 듯 사랑채의 겨울 준비를 하네요. 이게 지금 문풍지 바르는 거네. 네. 지난번에 우리 창호지에 풀을 먹이는 걸 보니 문풍지를 바르시려나 봅니다. 풀 쓰더니 이제 풀 쓰는 전문가가 됐고. 잘 붙으라고 좀 좋은 걸로 썼어요. 제일 큰 일이 이쪽이 전부 뜯어가지고 못 바르는 일이에요, 사실은. 확실히 겨울이 빨리 오나요? 지금부터 겨울이에요, 우리는. 지금부터 겨울이고 그다음에 내년 4월까지 겨울이에요. 산골에서 겨울을 맞이하려면 도시보다 몇 배는 할 일이 많겠죠. 우선 산골에 매서운 겨울바람을 피하려면 사랑채부터 손을 봐야 한다는군요. 몸은 바빠도 마음은 한가로운 게 산중생활이라네요. 산중생활이 좋을 때도 있고 조금 힘들 때도 있고 그래요. 힘들 때 뭔가요? 힘들 때는 이제 도시에서 뭔가 그 필요한 것들이 여기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피자도 먹고 싶기도 하고 가끔씩. 예. 예. 그다음에 뭐 치킨 같은 것도 먹고 싶기도 하고 짜장면도 먹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다 불가능한 품목이죠.
고향도 입맛도 서로 다른 게 많지만은 이제는 손발이 척척 맞는 부부가 되셨군요. 늦가을부터는 사랑채에 불을 뗍니다. 아궁이 하나로 방도 덮이고 고구마도 굽고 그야말로 일석이조네요. 도시에 피자가 있다면은 이 집에는 구운 고구마가 있죠. 그것도 겨울 한정판으로요. 여보, 예. 콩고구마. 아, 맛있겠다. 글을 쓰던 작가가 어느새 요리사가 됐군요. 그거 참 잘 구워졌네요. 너무 높아서 안 된대. 맛있겠다. 똑같으면 안 된대. 내 올겨울에는 군고구마, 군밤장수 좀 할게. 네. 그것도 돈 안 받고. 예. 올겨울 지내면은 군고구마하고 군밥 먹다가 올겨울 지내면은 이제 짜장면하고 응. 피자는 이제 잊어버릴 거야. 도시에 나가면 생각나겠지. 제발. 온돌만큼 따끈따끈한 부부의 정이 사랑채를 가득 채웁니다. 어느 계절이나 이 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는 바로 이 정원입니다. 사랑채에서 보는 정원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죠. 와, 다시 찾아온 건축가분도 그 아름다움에 취하신 것 같네요. 고택 가보면은 특히 사랑마당은 자연 속에 있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이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의미 여기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어떤 의도가 있다면 예, 자연과 거스르지 말아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여기 마당과 이 담 밖에 예. 저 어떤 산기슭이 하나로 이어졌다는 느낌. 그 부분은 좋네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한옥에서는 담이 더 높다고 봐요. 그죠? 높죠. 한 1.5m? 거의 그래서 그냥 안정감을 더 유지하는 건데 여기는 다소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치 우리 요새 인피니티 풀이라고 그래가지고 물 있고 바다랑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자연과 연결된 것처럼. 여기는 인피니티 가든이네요. 그래서 저 담도 사실은 치지 않았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어느 날 법정 스님이 여기 와서 보시고 네, 네. 무연거사 담이 없으니까 마치 사람이 허리띠를 안 차고 있는 것 같아. 아,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좀 아, 낮게 아. 담을 둘렀습니다. 딱 좋은 것 같아요. 딱 아니, 그러니까 네. 되게 보기 힘든 스케일이에요. 보기 힘든 높이예요. 네. 한옥에서. 이 집은 법정 스님과 인연이 깊습니다. 생전에 찾아와 집을 돌아보시고는 선물도 주셨다죠. 사랑채 현판도 법정 스님이 쓰셨습니다. 집주인의 불교 이름을 넣어 사랑채 이름을 지어주셨죠. 현판에 있는 게 여기도 보이네요? 예, 이게 네. 이제 현판 글씨 원본입니다. 원본입니까 이게? 네. 아 산을 네, 매산자. 쌍봉이라는 의미로 해서 변환시켜서 이렇게 또 표현한 것도 되게 창의적으로 보이시고 좋네요. 저게만 딱 예, 그리시더라고요. 좋네요. 그 법정 스님만의 네. 독특한 네. 필체죠. 속세에 살되 세상에 물들지 말라며 무염이란 이름을 내려주신 법정 스님. 스님은 작가 정찬주에게 항상 깨달음을 주신 영혼의 스승이시랍니다. 이제 스님께서 한번 오셔가지고 무연거사 왜 집이 북향이야?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 스님
이 쌍봉사가 천년고찰인데 어떻게 천년고찰을 위에서 매일 내려다볼 수 있습니까? 그건 무리한 일 같아서 이렇게 북향으로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스님께서 잘했어. 이렇게 서양으로 쌍봉사를 내려다보고 지었으면 그거 쌍봉사 경비처소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집 한 구석엔 스님을 기리는 의자가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사셨던 불이람을 가면 의자가 하나 있어요. 저도 여기 이불째 집을 짓고 나서 맨 먼저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당신의 처소에 자투리 장작 몇 개로 만든 의자를 남기셨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라는 가르침도 함께 남기셨죠. 그래서 저도 여기 의자에 앉아서 내가 이 산중에 들어와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게으름을 피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자문을 해보지요. 떠나간 스님을 그리워하며 만든 이 집의 의자. 이불제와 함께 지은 스님을 생각하는 의자, 마비용 의자입니다. 나무 컨테이너. 깊은 산속에 살면 얻는 것이 참 많답니다. 집을 나오면 만나는 부부만의 산책길도 그 중에 하나죠. 물에 아른 병풍이 보이면 그러니까 거울 같네. 와, 이 단풍 절경이네요. 도시를 떠나 산중 생활을 시작한 지도 언 20여 년. 부부는 산속의 고요함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답니다. 서울 사람들은 외로움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외롭지 않게 해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또 카페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산중 생활하다 보니까 외로움은 어떤 두려워할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해야 될 투명한 그런 어떤 고독 같은 게 아닌가. 외로우니까 이렇게 자연이 벗이 되고 자연이 스승이 되고 또 미물이 친구가 되고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아, 나는 혼자 있지 않구나. 자연의 일부구나. 글을 쓰기 위해서 지은 집. 그래서 이 집은 먹고 자는 일상의 집이자 작가의 생각을 짓는 집이지요. 이 집 곳곳에서 작가의 마음도 글도 연그렇습니다. 작품을 쓰다가 막히면 여기서 그 막힌 게 실타래처럼 풀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그리고 나만의 어떤 사색의 공간이라 그럴까? 그런 사유의 공간입니다.
남편이 앞마당에서 영감을 얻듯이 아내께서는 뒷마당에서 종종 위안을 받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제일 먼저 꾀꼬리가 가버려요. 매일 아침마다 울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들려요. 아, 가을이구나 하고 느껴서 집으로 돌아갔구나. 저는 저 장독대가 있는 부엌 그 앞쪽 그쪽을 좋아합니다. 어딘가 계단을 올라가면 어딘가 내가 더 좋아하는 곳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오래 기다려온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도자기 가마에 불을 넣는 날이거든요. 가마 불을 조절할 불대장과 함께 이틀 동안 불을 지피며 도자기를 구울 겁니다. 드디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가만히 1000도가 넘도록 불을 지필 겁니다. 이들이 힘든 전통 가마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는요, 시간과 정성의 힘을 믿기 때문이라네요. 불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좀 신비하게 마음을 들뜨게 하더라고요. 이런 날은 이제 저한테는 그 심판받는 날이기 때문에 불의 심판을 받는 날이라 중요한 날이죠. 붉은 빛이 지나고 어떤 작품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불이 주는 그 요변, 그러니까 요변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그 아름다운 빛. 장작을 태워 이틀 동안 불을 키우고 그 불을 대여섯 동안 잦아들게 하면은 마침내 도자기가 세상에 나올 겁니다. 이 긴 기다림을 아는 건 늘 곁에 있는 사람이겠죠. 잘 나올까? 일단 믿어봐야죠. 우리 이불제도 우리가 사실 가꾸지 않았어도 질경이 씨앗이 자동으로 날아와서 마당에 잔디처럼 자랐고 민들레가 홀씨도 날아와서 예. 민들레 꽃밭이 됐어. 그러니까 그게 꽃밭도 되고 그래서 참 이불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도와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연에 맡겨버리니까 예, 크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예, 이 불에 맡겨버리면 예, 이 불이 또 아주 아름다운 작품을 예. 선사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연 속에서 자연에 기대어 사는 부부. 이곳에서 그들의 생을 완성해 갑니다. 이 이불제가 옷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불제에 와서 한 5년간은 새 옷을 입은 듯한 느낌? 어딘가 모르게 약간 좀 불편하다. 물론 내가 선택한 불편함이지만 그런 걸 느꼈는데 한 15년 정도 되니까 한 몸이 된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을 느꼈거든요. 내 어떤 영혼의 집 같은, 육신의 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집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고 한 20년 되다 보니까 아, 이게 내 집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공이라는 말 있죠? 아, 공으로 사라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시간이 쌓이고 이야기가 쌓이는 산속의 집. 집도 사람도 그 마음도
자연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